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논술 강의를 맡게 된 이효근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 이 더운데 여름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자, 이번 여름에 땀을 흘린 만큼 여러분들이 가을에 풍성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가을에 풍성한 결과와 그 다음에 행복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자, 오늘 뭘 준비했느냐면 과학논술, 대학별 논술 개요와 그 다음에 논술 문항의 분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분석을 한 것, 이런 것들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좋은 평가가 좋은 답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을 이제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안다면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자, 지난번에 자기 스스로 좋은 답안을 쓰는 방법을 알았다면 오늘은 상대방의 전략, 즉 대학별로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자연계 과학논술 대학별 전략. 논술에도 전략은 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각 대학별로 나름의 논술 문항의 특징과 그 다음에 전략들이 조금씩 다르게 존재하는데요. 그 전에 모든 대학들이 그러면 다 다르냐? 그렇지는 않죠.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요. 그 각각의 공통적 특징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공통 특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이야기를 좀 하시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자연계 논술에 특히 과학 논술이죠. 오늘 저하고 하실 게 과학 논술에 공통적 특징이 있다. 공통 특징,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자료 제시형 논술이라는 겁니다. 자, 자료 제시형 논술. 자료 제시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논술을 준비하면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물론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뭐냐면 지식을 암기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보다는 주어진 자료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근거로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시하게 됩니다. 당연히 제시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근거를 제시하고요. 주의해야 될 건 제시문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논제에서도 자료를 같이 포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좋은 평가를 받는 답안에서 어떤 것을 강조해 드렸냐면 논제와 제시문 속에는 근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잘 확보해 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번 논술 전략에서 각 대학 교수님들을 좀 찾아뵙고 좋은 팁을 좀 얻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팁 중에 많이 가장 공통적으로 강조하신 팁이 뭐냐? 바로 이 근거를 잘 활용해라.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공통 특징에는 뭐가 있느냐?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어떤 특정 주제와 연관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특정 주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교과 내용과 많이 연결이 되고요. 특정 주제에다가 무엇을 넣어주냐면 다른 수리적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융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 주제에다가 통합형으로 문항을 잘 제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지식적인 것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공통 특징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세 번째 특징으로는 대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어진 자료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해석해서 쓸 수 있는가, 즉 이해 분석형 문항이 꼭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분석이라는 건 뭐냐? 주어진 사실을, 근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냐, 그대로 옮기지 말아라. 아까 말씀드렸던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2시문에 나와 있는 그 문헌이라든지 논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대로 점수를 깎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어진 자료, 즉 제1시문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논제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약간 반추하여 쓰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자, 그대로 쓰는 것이 안 된다 했지만 여러분들 핵심어,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문장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바꿔가면서 비슷한 뜻으로, 의미로 해석을 해서 써야 되지만 핵심어는 반드시 그대로 쓰셔야 된다는 것도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으로는 참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학생들이 답안을 쓴 걸 보면 참 논리적 전개가 아쉽다, 좀 부족해 보인다, 아무래도 좀 지식적인 걸 많이 암기하고 접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것들이 많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많이 요구하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리, 논증적으로 답안을 써달라. 예, 논리, 논증적.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더 강조를 했었는데요. 어떤 식의 구성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아시죠? 자, 근거가 있고요. 어디로부터요? 제1시문으로부터 또는 논제로부터 근거, 사실을 확보하신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뭘 하셔야 돼요? 주장, 즉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셔야 되는데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근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뭘 해줘야 될까요? 설명을 하셔도 좋고요. 예를 들어도 좋고요. 뭐 반증을 하셔도 좋고요. 사례를 들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근거와 결론이 어떻게 관계 맺음을 갖는지 설명을 잘 전개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스토리가 짜여지면 참 좋겠다. 읽었을 때 짧게라도 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떠들어주고 있구나, 이거를 많이 요구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징이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시면, 첫 번째는 자료가 반드시 주어진다. 자료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되고, 자, 자료들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교과서와 관련된 특정 주제들. 이 특정 주제가 어떤 특정 부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내용,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생물들이 조금씩 어우러져,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섞여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우러진 통합형이 많이 나오게 되고, 자, 이런 통합형 문항 내용 제시문을 주더라 하더라도 그대로 여러분들이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것을 이해하고 반추하고 쓸 수 있는 건지 능력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해 분석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답안을 쓰실 때는 반드시 제시문이나 논제로부터 뽑아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 때 그 과정을 잘 이야기로 만들어서 써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각 대학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 건지 공통적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공통적인 전략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각 대학별 전략도 또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6회 제안입니다. 6회 제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대학을 지원하게 될 텐데, 내가 어느 대학을 지원할 것인가, 또는 어느 대학에 지원했을 때 과연 논술 전형에 지원을 했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학 중에서 조금 그 대학 정원이, 논술 전형의 정원이 좀 많은 대학들 위주로 해서 약 7개 대학의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대학인데요. 첫 번째 대학으로 제가 건국대학교 논술고사 준비를 좀 했고요. 자, 그 과학논술 개요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건국대학교는 어떻게 치러졌는지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2014학년도 건국대학교고요. 2014학년도 건국대학교에서는 9월 29일에 논술고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상당히 일찍 보죠. 가장 먼저 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2014학년도 이 건국대학교 문항의 특징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면, 보통 이제 3개 문항이 주어지고요. 각 문항은 물리, 화학, 생물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건대만의 특징이 뭐냐면, 물리, 화학, 생물에 수리 문항이 꼭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중심 주제이고 그 내용을 묻지만 또 소논제로 수학이 하나 더 붙어서 수리 물리적인 특징을 물어본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2문항을 선택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2014 수능에서 수능이 아니라 이제 대학별 고사에서 굉장히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부 대학들이 전년도와 달리 선택형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굉장히 유의해서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자, 논술 그 고사 건국대학교의 논술고사의 대략적인 최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능 최저 기준은 어떻게 보았는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죠. 자, 건국대학교 논술고사 개요입니다. 보시면은요, 아시다시피요, 논술 전형은 대부분 우선 선발이나 일반 선발이 있지요. 우선 선발은 아시다시피, 조금 최저 자격 기준이 높습니다. 보시면, 자연계는 대체로, 몇 개 영역이냐면, 4개 영역 중, 여러분들이 수능 본 4개 영역 중,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6등급 이내, 그러니까 6등급까지고요. 예를 들면, 1, 2, 2,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100분위가 265점 이상, 여러분들이 약 35%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에서 35% 빠지는 것까지는 합을 구하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알다시피 건국대에서 수의예과는 조금 상위권과죠. 그래서 수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좀 더 높다라는 생각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선 선발, 일반 선발의 차이점은 수능 최저이면서 동시에 논술 반영 비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부 반영 비율보다는 논술 반영 비율이 높은 우선 선발이 내신보다는 논술에 더 많은 그 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논술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년도 논술고사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식으로 건국대학교에서 문항을 풀어왔는지 전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조심해줘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논술 문항을 집에서 풀어보거나 학교에서 풀어볼 때는 시간 제한을 많이 두지 않고 풀어봅니다. 시간 제한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보통 한 120분에서 100분 또는 150분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이 논술 문항을 풀다 보면 시간이 많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논제 수가 굉장히 소논제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항을 풀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소논제 단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 시간이 보통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에서 논술고사 문항을 볼 때 소논제가 몇 문항이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 그 다음에 화학, 생물 크게 3문제에서 각각의 소논제가 2개씩, 하나는 과학 중점, 하나는 수리 중심 이렇게 해서 2개씩 해서 총 6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항에 대해서 준비하실 때 좀 전략을 잘 짜셔야 되고요. 답안을 쓸 때 유의점이 있는데 뭐냐면 볼펜만 쓰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 대학마다 조금씩 달라요. 연필이 허용되는 대학도 있고 볼펜만 쓰게 하는 대학도 있고, 볼펜만 쓰게 하는데 검은색만 쓰게 하는 대학이 있고 검은색과 청색이 가는 대학이 있고, 이런 것들을 유의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건국대학은 볼펜을 쓰도록 하고 있고요. 자, 최근 2개년간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화면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물리, 화학, 생명과학, 생물 이제 내용들이 있고요. 주제가 요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주제를 보시면 요런 것들이 나왔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교수님들한테 기출문제 주제가 나온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사용하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대부분의 대학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거 상관없이 주제는 재활용될 수도 있고 새로운 주제가 나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의 주제를 보던 논술에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이던 투던 나왔던 주제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내용들을 자기 걸로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 대학, 경희대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논술 개요 및 그다음에 주제, 그다음에 문항들이 어떠한 것들이 나왔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경희대학교는 언제 보느냐면 수시 2차에서 보게 됩니다. 11월 9일 토요일과 11월 10일 일요일 이틀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게 자연계냐 인문계냐 혹은 캠퍼스가 어느 쪽이냐 그다음에 지망하는 학과가 어느냐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유의해서 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논술고사의 전형 방법,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자, 일단 경희대학교에서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고요. 우선 선발 비율이 좀 적죠. 일반 선발에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그건 대학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연 쪽에서 대부분 국수, 영, 과 중에서 2개 영역 등급합이 3입니다. 아까와 많이 다르죠, 건국대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과목 수가 조금 좀 적은 과목, 즉 2개 과목엔 자신 있는데 나머지 2과목엔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건국대학보다는 경희대학 쪽이 훨씬 더 논술을 보는 게 유리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경희대학교에서 한의학과 유명하죠. 상대적으로 보시면 최저 자격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B, 영어 B, 과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3 이내이다라는 거 111 받아라 이런 얘기지요. 그런 학생들만 주로 온다는 뜻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 그 일반 선발이 있고요. 논술 반영 비율이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최저 자격 기준이 조금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도전할 만한 수능 점수가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상위 대권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일반 선발 기준도 잘 눈여겨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그 논술고사 개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논술 시험은 어떻게 되느냐? 건국대학과 마찬가지로 120분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출제 문항은 어떻게 되냐면 수학 한 문항하고 그 다음에 과학 한 문항, 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가 적기는 하지만 소문온제들이 여러 개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120분인데 실제로 소논제가 수리, 과학까지 합치면 전년도에는 한 10개 정도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은 한 10분 조금 넘는 수준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희대학교에서는 물리, 그 다음에 화학, 생물, 이게 세 가지 교과에 대해서 주로 주제가 통합형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지급된 볼펜. 그러니까 경희대학교는 아예 볼펜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급된 볼펜에다가 쓰셔야 되는 거고, 답안지는 노트 형식인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를 스캔해서 온라인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캔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안지에서 선을 넘어서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스캔해서 자료에 읽히지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채점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그래서 주어진 답안지에 칸을 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사소함이 여러분들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답안 쓰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논술 개요를 보셨다면, 최근 2개년간 어떠한 문항들이 논술고사 단원으로 출제됐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최근 2년간 나왔던 과학 관련 주제들입니다. 물리, 화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 내용들이고요. 아까도 강조해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나왔다는 거고 중복해서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잘 생각하시고 요거 화면 캡처해뒀다가 이런 내용은 내가 좀 기억을 해두고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요거를 잘 생각을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경희대학교에서는요, 그 논술
그 전략을 할 때 제가 조금 교수님한테 자세하게 좀 경희대학교의 팁을 좀 주시죠. 이렇게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팁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뜨거운 거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0점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논리적인 서술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기본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고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엉뚱한 소리를 적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답안에 해당할 만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적는다면 그 내용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점수를 준다. 이거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소리만 쓰지 않고 그런 쪽에 쓴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경희대학교에서는 모의 논술 경향을 그대로 지킨답니다. 당연히 뭘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모의 논술을 반드시 올해 나왔던 모의 논술을 잘 보시면 올해 논술고사의 방향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방향을 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팁은 뭐냐면 아까 공통전략에서도 나왔지만 또 한 번 강조하신 게 제시문을 제발 그대로 쓰지는 말아달라. 제시문 그대로 쓰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최근에 논술 전형이나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 굉장히 엄밀하게 이런 그 전형을 검토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가 약간 이상한 표시 저는 무슨 동에서 사는데요. 제가 어느 고등학교 땡땡 고등학교를 다니는데요. 특별히 이런 논술고사를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사인을 보내는 듯한 문구를 쓰게 되면 가차없이 0점 처리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답안을 쓸 때는 제시문과 논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잘 골라서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많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죠.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논술 개요로 넘어갈 텐데요. 논술 일정은요. 수능권 시험이 끝난 이후에 11월 16일 토요일 날 보게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자세한 전형 방법, 수능 최저 기준 등 이런 것들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고려대학교 논술 개요입니다. 아까와 달리 경희대학과 달리는 우선 선발 인원이 상당히 높죠. 고려대학교는 우선 선발의 70%를 배정을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수능 최저 기준이 어떻습니까? 꼭 수비가 1등급이어야 된답니다. 수비 1등급, 거기에 영어 B 또는 과탐 중에서 2개 영역입니다. 합이 3 이내이면 가능하고요. 의대는 조금 더 높죠. 의대에서는 지금 보시는 대로 국어, 영어, 수학 4개 영역이 아닙니다. 콕 집어 국어, 영어, 수학입니다. 수비 1등급을 필수이면서 합이 4 이내죠. 112까지 허용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사실 112보다 111을 찍으셔야 가능성이 높다는 건 당연한 센스겠죠. 자, 일반 선발도 역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수능 최저 자격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면 학생들이 좌절 모드에 많이 빠지세요. 어떻게 제가 112를 혹은 12를 수비를 어떻게 1등급을 근데요, 잘 보시면 일반 선발에도 기회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등급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구나. 논술로 한 방 확 역전할 수 있구나. 이것도 잘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대학교 논술고사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이 120분인데 여러분들 조금 유의해야 될 건 인문은 100분이에요. 근데 자연은 120분입니다. 그래서 종종 헷갈려서 100분입니다, 120분입니다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자연은 120분이라는 것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문항은 수학 한 문항, 그 다음에 과학 한 문항인데 과학은 아시죠? 선택형입니다. 물리, 화학, 생물 또는 지구과학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 물리, 화학, 생물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한 과목이라고는 하지만 통합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주제를 학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정된 필기구는 연필 또는 청색이나 흑색 볼펜입니다. 연필 허용 가능하다는 것, 문제풀이 할 때 연필을 많이 쓰시죠? 고려대학은 가능하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고려대학에서 주로 나왔던 문제 유형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보시면 좋겠죠? 화면 통해 보시죠. 네, 고려대학교에서 나왔던 문제 유형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워낙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로 어쩔 수 없이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문항은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비슷한 유형이지만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전에는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 특히 물리화학 쪽을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출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오후에는 주로 이제 생명과학 쪽에 많이 포인트를 두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답니다. 어느 단과대학별로 여러분들이 지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에다가 더 많은 중점을 두면 좋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좋은 팁이죠. 자, 고려대학교에서 제가 교수님한테 조금 주실 수 있는, 학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팁을 좀 요구를 했더니 팁을 주셨습니다. 어떤 팁을 주셨냐면 고려대학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는 꼭 두 가지가 필수다. 대략적으로 답안을 쓰면 점수를 어느 정도 받겠지만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유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답안에 말이 되도록, 읽었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써달라. 갑자기 논리적 비약이 일어난다든지 비논리적으로 쓴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읽다가 갑자기 3000%로 빠지거나 이러면 좋은 점수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쓰라는 것, 공통전략에도 있었지만 고대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고득점을 받기 위한 두 번째 팁 뭐였냐? 과정 설명. 그러니까 수식 전개를 하는데 수식만 열심히 적는 학생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떻게 하는 거냐? 수식 중간중간에 왜 이 수식이 나오는가? 다음 수식에서 이것이 왜 필요한가? 또는 설명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과정 설명이 있으면 좋겠고요. 수식 전개를 하는 학생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중간 생략이 많고 확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럴 때는 그 학생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좋은 점수를 줄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풀어갈 때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단계별로 수식을 잘 전개하는 것이 고득점으로 가는 비법이라고 콕 집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대학 문항까지 보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잠깐 각 대학별로 전략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대학별 논술을,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 과학논술 주요 대학별로 논술 개요와 그 다음에 기출문항 주제 중심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자, 이제는 한 4개 대학 정도를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동국대학교 논술을 저하고 같이 보실 건데요. 2014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 1차 시험은요. 논술 고사일이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이니까 수시 1차죠. 수능 보기 이전에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국대학을 지망하실 때에는 그 전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같이 잘 유념해 두시고요. 자, 전형 방법, 수능 최저 기준을 포함한 동국대학교의 논술 개요를 화면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매력적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어요. 정말로 논술이라는 얘기겠지요. 예, 논술 잘하는 친구를 우리는 뽑겠다. 동국대학교의 의지가 오래 보이는 듯합니다. 여러분들 우선 선발 약간 비율은 적기는 한데요. 최저 자격 기준이 없다라는 것 정말 매력적이죠. 예, 그걸 잘 보시고요. 일반 선발은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 보시면 국수, 영, 과, 탐 중에서 2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입니다. 그래서 2개니까 과목수 제한도 좀 부담이 덜하고요. 5 이내니까 2 내지 3 혹은 100분이니까 좀 동국대학교는 최저 자격 기준을 많이 낮췄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수능에 굉장히 자신은 없지만 논술로 뭔가 역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동국대학 쪽을 희망하시는 게 좋겠죠. 자, 동국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논술이 치러졌느냐면요. 시간은 120분. 예. 최근에 대학들이 예전엔 150분을 많이 선호했었는데 최근에는 120분을 참 많이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 비슷하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항은 수학 2문항하고 과학 2문항을 출제를 했었는데 과학이 생물과 물리였습니다. 그러면 꼭 똑같이 생물과 물리가 나오느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당연히 통합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담고 있다는 것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동국대 역시 지정된 필기구를 꼭 지참하셔야 되는데 흑색 볼펜 또는 연필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동국대학교의 최근 2개년간 어떠한 문항이 나왔고 어떤 내용으로 나갔는지 화면을 통해서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통해 보면 동국대학교의 문항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동국대학교 문항의 특징은 제시문이 조금 길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주제는 저렇게 정리를 했지만 사실은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답안을 쓸 때도요. 어떤 수식 전개가 간략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스토리 전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답안을 써 내려갈 때 이야기가 되도록 답안을 쓰는, 그러니까 문제풀이라기보단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논설문 또는 논술문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동국대학교의 전략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성균관대학교의 논술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 날 일요일에 수능 시험을 직후에 치루어지게 되고요. 바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는데요.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논술 전형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수학 2문항에 과학 문항을 물리, 화학, 생물을 꼭 풀어야만 했었는데요. 올해는 물리 1, 2, 화학 1, 2, 생명과학 1, 2에서 6문항이 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택 2고요. 꼭 다른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리 1, 물리 2를 선택해도 되고, 그 다음에 물리 1, 그 다음에 생물 1 이렇게 선택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 그걸 올해 아주 많이 바뀐 거고요. 이건 사실 조금 전략적으로 난이도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떤 것이 자신이 있는가 이걸 잘 보고 전략적으로 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 기준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성균관대학교의 논술고사예요. 우선 선발 비율이 여기는 높죠. 그리고 거기 보시는 대로 거기 계열별에 따라서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 알아두시면서요. 참고를 보실까요? 참고 보시면은요. 의예과, 소프트웨어학과,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성균관대학교의 3대 학과죠. 우선 선발이 없습니다. 뭐라는 얘기죠? 그만큼 상위권 학생을 원한다는 뜻이겠지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상당히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성균관대학을 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저렇게 과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성균관대학은 굉장히 논술에서는 바람직한 문항을 많이 내세요. 무슨 얘기냐? 문항을 보면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낍니다. 문항의 좀 난이도가 많이 쉽다고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답안을 쓴 것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느냐?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문항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출제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문항을 보셔야 돼요. 각각의 문항은 쉽지만 여러분들이 써가는 내용과 그 다음에 논리적 전개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어떠한 주제를 갖고 문항이 나왔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지금부터 보시죠. 자, 성균관대학교에서 나왔던 주요 단원 내용입니다. 자, 화학과 생명과학은 좀 훅까지 많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편이고요. 물리 같은 경우에는 원정도 수준에서 많이 지금까지는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 1,
2, 화학 1, 2, 생명과학 1, 2 해서 6개의 수능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도 여러분들의 그 지망 그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역시 제가 교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성균관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비법은 뭔가요? 조금 팁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셨어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팁을 주시더라고요. 성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상위권 대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6개의 희망대학을 지원할 때 최상위권 대학과 많이 오버랩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최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같이 시험을 보다 보니까 또 수능 직후에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상위권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실제로 신청만 해놓고 안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또는 여러분들이 논술 실제 경쟁률이 많이 낮을 수 있다. 수능 이후에 바로 직후에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률에 너무 겁을 먹지 말고 경쟁률이 굉장히 낮게 나온 과도 있다고 살짝 귀뜸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과만 잘 지원을 하게 되면 실제 경쟁률이 논술은 어마어마하게 높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낮을 수 있다. 실제로 1대1이 안 될 수도 있다. 최저를 맞췄다면 1대1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살짝 주셨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너무 겁먹지 않고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답안지를 쓰는 학생들이 문제지에다가 답안을 쓰고 옮겨 쓰는데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항상 보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 못한다고. 답안지에다가 꼭 직접 답을 직접 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글씨가 안 좋아도 가독성만 있으면 많이 허용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답안지에 직접 답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논리적 전개를 굉장히 잘해달라. 논리적 전개가 부족한 학생들이 참 많았다. 이런 얘기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논리적 전개를 잘 써달라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요건 뭐 다른 대학들하고 비슷했었죠. 자, 여기까지 성균관대학까지 보셨고요. 이제는 연세대학교의 논술 개요와 그다음에 주제 중심을 통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항상 수시 1차였죠. 좀 일찍 봤습니다. 자, 올해는 10월 5일과 혹은 6일 중에서 치러질 예정이고요. 올해 논술 과목에 연대도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수리 한 문항, 과학 한 문항이 나왔었고 과학은 늘 물화생지 통합형으로 나왔었는데 올해 드디어 선택형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선택형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한 과목 선택인지 두 과목 선택인지는 아직 좀 모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과학 선택형으로 본다. 몇 개의 과목을 선택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 그러더라도 연대는 워낙 다면사고적 그 논술이라고 해서 통합형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해왔기 때문에 특정 과목에 대해서 선택을 하더라도 주제 자체는 굉장히 통합형일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하시면서 자, 어떠한 그 논술 그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 기준을 갖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죠. 자, 연세대학교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역시 높죠. 자, 보시면 수학 B 꼭 1등급이어야 된답니다. 가고 싶은 대학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수비 1등급. 그 다음에 과탐 등급 합이 3 이내이면 되고요. 의치하는 우선 선발을 뽑지 않습니다. 여기도 역시 일반 선발로 뽑아내는데 일반 선발에서는 상당히 높죠. 보시면 국수 0, 과탐 중 3개 영역 1등급 이내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일반 선발 30%인데 올해는 일반 선발이 조금 연대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낮지만 여러분들 잘 봐두셔야 될 게 뭐냐면 올해 논술의 가장 최대 이슈는 뭐냐면 최저 자격이에요. 최저 자격이
알다시피 수능인데 수능은 알다시피 올해 처음으로 국어 A, B, 그 다음에 영어 A, B가 들어와요. 수학은 원래 가형, 나형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있어 왔지만 국어, 영어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등급이 나올지는 지금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만 어느 정도 맞춰가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의외의 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과감하게 논술 전형을 지원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연세대학교 논술 개요를 잠깐 보셨는데 연세대학교의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시험 시간이 좀 길어요. 150분간 주어졌고요. 전년도 출제 문항이 수학 한 문항, 과학 한 문항 통합형으로 나왔지만 올해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선택형으로 나온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연세대학교 2012-13학년도에는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 화면을 통해서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2개년도간의 주요 관련 단원 내용이고요. 자, 제가 물리지구과학, 화학, 생명과학 띄었지만 사실은 통합형으로 나왔죠. 보시면 상당히 많은 개념들이 있어요. 연세대학은 학생들이 굉장히 당혹하는 경우가 많죠. 워낙 문항이 통합형이고 많이 넘어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통합형 주제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올해 선택형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약간 당황할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연대의 전통적인 문항의 특징을 조금은 많이 염두를 두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주요 대학의 논술 경향과 논술 개요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수시 논술 우수자 전형이 11월 9일 치러질 예정이고요. 자, 모집 단위별 필수 응시 영역이 국어, 수학, 영어, 과탑을 꼭 치러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중앙대학교 모집별 단위별 선발 기준이 좀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과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많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과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 나와 있죠. 의학부 아주 높습니다. 보이는 대로 우선 선발 없고요. 일반 선발. 왜 의예과는 대부분 우선 선발 없이 일반 선발이 넣습니까? 골고루 전체로 다 잘하는 학생을 뽑겠다는 뜻입니다. 내신도 잘하고 논술도 잘하고 수능도 잘 보고 욕심도 참 많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융합공학부, 화학생태소 이런 과들을 원하는 학생들은 그림과 같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쪽 넘어가 볼까요? 자, 사회기반 시스템공학부, 건축, 물리, 여기는 이렇습니다. 보이시죠? 그 밑에 보시면 시스템공학부, 그 다음에 식품공학부, 생명자원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이 없죠. 그것도 유념해 두셔야 돼요. 시스템생명공학부, 많은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어디든 지원자가 많으면 저렇게 행복한 기준을 내세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본인이 잘 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논술 개요를 갖고 있느냐? 논술 고사 시간은요, 120분이고요. 다른 대학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그렇게 본다라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제 문항은 수학, 과학, 통합형.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거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주제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중앙대학교 최근 2개년간 과학 문제 내용이고요. 중앙대학교는 다른 대학과 달리 논제 제시문이 다 나와요. 한 번에.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논제가 굉장히 소논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리와 과학이 완전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 제시문 같이, 과학 제시문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논제, 소논제에서도 수리, 과학이 띄어서 혹은 같이 붙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수리, 과학이 제시문과 논제에서 같이 있다라는 것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여전히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통합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중앙대학교 논술문항은 바꿀 생각이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유형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다시 말하면 중앙대학교 논술 유형은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나올 것이다. 패턴을 지키고 있으니까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교과서 내 출제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 내 주제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학도 마찬가지 수리 공통 수학 그다음에 수리 1, 2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잘 지켜서 내고 있기 때문에 교과 중심을 통해서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마찬가지 팁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팁을 주신 거는 어떤 거냐면 논리 전개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잘 이용하고 써야 되는데 그대로 인용하면 감점이 되니까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근거를 잘 활용해서 전개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통 특징이었죠. 논리적 전개, 그 다음에 제시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도록 답안을 써줄 것 이런 것들이 중앙대학교를 좋은 평가를 받는 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자연계 과학논술, 대학별 전력, 논술에도 전략은 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저하고 같이 보셨는데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선택형 수능의 도입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내신 성적만으로도 요즘은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탄생한 단 한 권의 책. 국내 최고의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한 500회의 기록 및 상담을 받고 대입에 성공한 29명 선배들의 합격 비결 전격 공개. 공교육 스타 강사들의 생생한 진학 상담 노하우와 1급 진로 진학 상담사가 분석한 2014학년도 대입 전략 비법까지 결정적 코치 2로 혼돈의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정적 코치 2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각 주요 대학별 논술 개요, 그 다음에 어떠한 문항들이 출제되었는지 주요 개념들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각 대학별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되고요. 아까 논술 개요를 보셨지만 시간 알아두는 것, 그 다음에 답안지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면 훨씬 더 남보다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10분, 15분 안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답안을 어떠한 형태로 쓸 건지도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에 맞춤식 전략을 준비하고 도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전략 세우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